네, 어서 오세요. 그 전에 이란 중앙정부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그거를 까먹었네요. 이란 정부 스스로 인정하지만은 그 팔레비 체제는 드골 체제처럼 의회가 행정부를 방해하지 않는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서방 언론은 드골한테는 뭐라 그러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칭찬을 하고 팔레비 체제는 독재라고 비판했죠. 게다가 팔레비 체제는 왕정이에요. 서구 언론이 참 웃기죠. 어떤 근거도 없이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요. 서방 언론이. 하기야 뭐 이란 국민은 뭐 호메이니를 뭘 알아서 나댔나요? 멀리 보고 이제 신비로우니까 무조건 성인으로 떠받들고 그랬죠. 그 팔레비는 하루에 15시간을 일하면서 입으로만 떠드는 자유민주 정부로는 경제 개발을 이끌 수가 없다. 자유민주 체제에서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은 거짓 약속을 자꾸 하지 않느냐. 그리고 약속을 지킨 적이 없다. 그러면서 경제 개발이라든가 민주화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적으로 절차를 따라서 하면 부자인 지주들의 토지를 어떻게 농민들한테 나눠주느냐. 부자인 공장주의 주식을 어떻게 직원들한테 나눠주느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샤를 드골이나 팔레비나 똑같이 의회에 끌려다니는 걸 거부했죠. 의회에 계속 끌려다니면 경제 개발이고 사회 정의고 모두 불가능하다고 본 거죠. 샤를 드골이 또 그랬잖아요.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드골 시대에는 프랑스가 세계 2위 강대국이 되었고요. 팔레비 시대에는 이란으로서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풍요의 시대를 구가를 했던 겁니다. 팔레비는요, 암살 시도를 2번 받았어요. 하나는 별게 아니고 하나가 좀 컸는데요. 총을 5발을 쐈는데 입술 맞고 뺨에 맞고 그랬어요. 이게 모두 팔레비 체제보다 더욱더 독재적인 체제를 원하는 이슬람주의자들이 저질렀다고요. 근데 팔레비는 암살에 연루된 5명의 공모자를 모두 사면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 자신에 대한 공격은 내가 용서할 수 있다. 용서가 바로 나의 정책이다 그랬습니다. 하지만은 국가의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는 자비를 베풀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란에서는요, 이 반란이라고 하는 거는 전단지를 뿌리다든가 노동자를 교육시킨다든가 그런 평화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막스 레닌 이슬람주의자들 모두 길거리 폭동 일으키고 테러 일으키고 민간인 학살하고 전투 벌이고 막 그랬던 것들이 그런 걸 정치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1957년 팔레비가 중앙정보부 사바크를 만들었을 때 목적이 명확했습니다. 반국가 게릴라를 소탕하는 거지 정권을 유지시키는 게 아니었다고요. 예, 보통 제3세계 스타일의 그 중앙정보부들은 정권을 지키잖아요. 민족과 국가를 버리고 정권을 지킨다고요. 이란에는 자유주의 단체라든가 민주주의 단체가 큰 게 몇 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체들은 모두 공화주의, 왕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원칙에 있어서 반체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바크는 이런 단체들한테 상당히 관대했고요. 불법을 저질렀다고 해도 처벌을 좀 가볍게 했죠. 사바크가 다루었던 상대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단체라든가 인권단체 이런 게 아니에요. 무장투쟁 게릴라들이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 중앙정보부와 다른 점이죠. 여기서 잠깐 미국 대사관 보고서를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팔레비 개인에 대하여 보고서를 어떻게 제출을 했냐면 미국 대사관이 조국을 위한 열정이 대단했다. 진실된 인물이다. 이렇게.
또 20년 후에도 비슷하게 자신감이 넘친다. 박식하고 세계 정세를 꿰뚫어보는 식견이 탁월하다. 두뇌가 민첩하다. 문제의 핵심을 금방 찾아내더라. 이렇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이 보고서를 읽어보면요. 팔레비는 참 똑똑한 애국자예요. 그리고 팔레비 스스로 얘기했던 그 내용을 정리해갖고 미국 대사관이 얘기하기로 이게 팔레비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팔레비즘이라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마지막에 강력한 야당을 필요로 한다 그랬습니다. 당당했죠. 팔레비는요. 이랬던 사람이 뭐 야당을 어떻게 탄압해요? 아니죠. 무장투쟁을 통해서 체제와 국가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을 용서하지 않았지. 나머진 다 용서했다 이거예요. 사면도 많이 했습니다. 1976년에는 이슬람 무장 게릴라 700명이나 사면했어요. 참 위험한 사람들을 그렇게 사면까지 해줄 정도로 배려와 용서가 컸다고요. 이 팔레비 정권이. 이 사바크가 상대한 조직은요. 자질구레한 조직이 아닙니다. 테러리스트, 전투 벌이는 사람들,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사람들, 이 매국노 조직들, 이 무자헤딘 이런 사람들, 또 1940년대부터 총리 장관 암살하는데 아주 이골이 나버린 이슬람 극단주의 마르크시스트들, 파다이언이라고 합니다. 파다이던 칼, 이 게릴라 단체라고. 또 크루드 민족 독립당, 얘네들도 뭐 그렇게 인질 납치하고 민간인 지역에다가 폭탄 설치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잖아요. 무자헤딘 같은 경우는 뭐 아예 뭐 항공기 강탈하고 뭐 외교관 납치하고 뭐 사보타주하고 무기 탄약 이란 내로 막 들여오고 막 그랬던 이런 사람들과 사바크가 상대했다고. 1971년 페르시아 대축제 있잖아요. 거기 테러를 가하려고 폭탄을 다 모아놓고 총들 다 모아놓은 거 그거를 사바크가 잡아냈어요. 그런 일을 했다고요? 이런 조직들입니다. 이란에 암약하면서 사보타주와 인질극을 벌였던 이라크의 그 바트당 같은 민족 분리주의 전선 알타리 이런 것들, 쿠르드 독립민주당 이런 건 모두 사바크의 상대였지 야당이라든가 뭐 이런 건 아니었다. 학생운동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일을 했다고. 그 막스 레닌주의 이슬람주의자 파타위의 수장 아슈라프, 무자헤딘 순회 바흐람 아람 이거 처형되었죠. 조금 약해 보이는 무자헤딘 그 라자비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금했고요. 모두 무장 투쟁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정보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가만 냅둬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티무르 박티아라라고 또 있어요. 전직 사바크 정보부장 출신인데 이게 이란 바깥에서 무장투쟁을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이거 암살시켜버려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일을 사바크가 했지 국민 괴롭히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다는 거. 국민들 감시하고 막 안 그랬어요. 해외 정보원을 두더라도 무장투쟁을 일으키고 해외에서 자금 모으고 다니던 그런 그 반체제 이란 사람들을 정보를 캤지 국민들 정보 캔 적은 없다고요. 그 1976년에 그 카터가 그 적십자사를 보내가지고 이란 인권 문제 따지고 있었을 때 팔리비하고 사바크가요 700명의 테러리스트를 석방했습니다. 그리고 다 와서 보시라 그랬다고. 고문이 있나 없나 보시라고. 이 석방된 테러리스트들이요 서방 기자들이 이제 막 몰려드니까 다리를 절룩거리거나 배를 만지거나 기어서 걸어오거나 마치 고문당하고 나온 것처럼 그렇게 별별 연극을 다 떨었어요. 뭐 700명이 나오는데 죄다 등신이 돼갖고 나오는 거야. 그리고 제대로 걸어가죠. 집에 들어갈 땐 제대로 걸어 들어간다. 저 범죄자들 얼굴 좀 보세요. 여기 뭐 고문당하는 얼굴입니까 저게?
아랍계라든가 이슬람 사람들 좀 많이 경험한 분들은 짐작을 좀 하실 거예요. 호메이니 같은 사람 얼마나 TV 연출 잘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란에서 뭐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문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인터뷰 내용을 제가 잘 안 믿는 거예요. 있었겠죠, 물론 있었겠지만은 그쪽 계열 사람들이 워낙에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냥 안 믿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무튼 무슨 이유로 이슬람주의자들만이 팔레비 정부의 테러를 가했는지, 어째서 정부 요인을 암살한 사람들을 성직자들이 감싸 안아주고 공개적으로 두둔하고 환영했는지, 왜 팔레비 정권은 저런 사람들을 가만 냅둘 수밖에 없었는지, 미국 대사관 보고서를 이렇게 꼼꼼히 읽어봤더니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이란의 성직자들은요, 겉으로는 정치적이지 않은 척했지만 실은 20세기 초부터 이란 국가 체제를 아예 신권 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또 자기네들 국민은 또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고, 민중 속에 자기네들의 그 모스크, 사원, 학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해도 정부가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더라고요. 왜 호메이니가 탄생했는지. 최고 성직함 그 직함이 아야톨라인데요. 아야톨라는요, 무슨 만행을 저질러도 사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호메이니가 괜히 스타로 떠오른 게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세속 정부를 뒤집고 신권 국가를 만들고 싶었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1979년 이란 국민들 중에 이슬람 보수 세력이 모두 집결한 것이고, 대중이 그 뒤를 따른 거예요. 따라서 호메이니가 아니라 길거리 지나가는 할머니가 와도 숭배하고 성인이라고 치켜 세웠을 것이다, 이거죠. 정부 안에는 성직자들 자리가 없잖아요. 세속 정권이니까. 이걸 뒤집고 싶었구나.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호메이니 같은 사람은 계속 나왔겠구나, 그렇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자, 이제 서방 언론이 호메이니 이상으로 거짓과 왜곡을 일삼았던 사바크를 조금 자세히 볼까요? 사바크 수장 파크라반 제2대 정보부장이었는데요. 어떤 경우는 고문을 금지했습니다. 팔레비도 그랬어요.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세련되지 못한 기관이나 하는 짓이다, 이렇게 누차 강조를 했죠. 물론 이제 현실은 좀 다르죠. 뭐 중견급 관리자 밑으로는 이제 고문을 했죠. 또 그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고문이 없었겠습니까? 아무튼 파크라반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고, 지금까지도 신사 중에 신사, 이란 최고의 신사로, 이란 최고로 착한 사람, 이렇게 소문났다 이 말이죠. 파크라반은 말이에요, 1963년 호메이니가 뻘짓해가지고 가택 연금 중에 있을 때 매주 그 사람을 찾아갖고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호메이니가 그랬어요. 당신 올 때 오는 거 기다리는 게 나의 유일한 낙이라 그랬습니다. 한 나라의 정보부장이 호메이니를 그렇게 대했다고요. 그리고 호메이니가 사형 언도 받았을 때요, 팔레비 직접 찾아가서 대들었어요. 난 절대 사형 못 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성직자 지도자들을 찾아가지고 호메이니를 사형에서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그랬어. 그랬더니 누구더라?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럼 뭐 아야톨라를 만들지 뭐. 아야톨라 직함만 가지면 사형은 면할 수 있다 그랬다고. 그래서 이 파크라반이 호메이니를 아야톨라로 만들어준 거예요. 더 나아가서 더 이상 팔레비 국왕이 호메이니 괴롭히지 않게 망명을 주선했어요. 참 별짓 다 했어요, 이 사람. 어떻게 보면 그 친 호메이니파라고. 이 사람이 한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호메이니와 대화를 하다 보니까 머리가 쭈뼛 설 정도로 종교적인 야심이 대단하더라, 이랬거든요. 근데 말은 종교적인 야심이지만 정치적인 야심을 얘기한 거잖아요. 자기가 대화 도중에 그런 걸 느꼈으면 그 사형되게 그냥 가만 냅둬야 되는데
왜 살려줬을까? 그냥 추방시켜도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팔레비한테 혼났죠. 그래서 팔레비가 왜 이렇게 호메이니를 살려주려 그래? 그러면서 에이구 이 어리석은 사람아, 뭐 자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그렇게 하세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총리가 또 암살당합니다. 이 정보부장으로서 이 사람이 좀 무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정보부장에서 해임하고 정보부 장관으로 그냥 올려붙였습니다. 장관은 또 뭐 국장 그거 못하니까 나중에 이제 호메이니한테 체포당하잖아요. 다리도 걷지도 못해갖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휠체어에 앉아 있는 파크라반을 아이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러면서 총 쏴 죽여버렸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살려주고 자기한테 아야톨라라고 하는 최고 성직자로 만들어준 자기의 은인을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제목도 너무 웃겨요. 이게 정신병적 상상력으로 만든 거야. 제목이요. 지구의 부패를 퍼뜨린 죄랍니다. 이건 이슬람 광신도가 아니면은 생각해낼 수 없는 죄잖아요. 저런 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또 파크라바는요 워낙 신살해서요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는 딱 하고 죽었습니다. 내가 정치범 호메이니뿐만 아니라 보통 정치범들한테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고 말로만 얘기했던 게 나의 실수였다. 모든 책임은 다 내가 지겠다 그래버렸습니다. 미국 언론은요 이란의 정치범이 최소 2만 명 최대 10만 명이라고 끝없이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프랑스라든가 영국 신문들은 잡지들은요 수십만 명이라 그랬고 1976년 미국 국무부가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섰을 때 이란 정치범 수를 많이 잡아야 3,700명으로 추산했습니다. 국제법학위원회는 3,500명 정도라고 이제 조사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란의 정치법은 사상이 다르거나 야당 사람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무자헤딘, 극단 이슬람주의자, 마르크스 레닌주의 테러리스트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정치범 수용한 정치범이 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이란은 그 당시 1976년 정치범 수용 정치범 수로 봤을 때 세계 22위였습니다. 쿠바, 에티오피아, 동독, 파키스탄, 오만, 시리아 훨씬 높았죠. 이란보다. 지금 보세요. 2000년에 이란 이슬람공화국 정치범 수가 7만 2천 명으로 잡혀 있다고. 세계 3위입니다. 물론 뭐 월드뱅크 조사니까 뭐 그렇게 신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비율만 보더라도요 이란이 3위라고요. 이 정치범 그 상당수가 무자헤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지만 그 사이사이 그 친팔레비 사람들도 많단 말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그 수족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은 1972년부터 정치범죄로 62명이 죽었다. 처형되었다. 1977년 이후 처형된 사람이 공식적으로 딱 2명이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란을 못 잡아먹어서 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서방 언론은 1963년부터 1977년까지 1000명 이상 정치범이 처형됐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이란 정부 자료의 근처에도 안 간 사람들이에요. 에르반 아브라함이안이라고 하는 아주 정밀하게 이란 정부의 자료에 접근해서 연구한 거에 따르면 전혀 달라요. 1979년 혁명 이전에 죽은 정치범이 386명에서 312명 정도로 잡는데
공식적으로 파악된 게 45명이 고문과 고문 후유증으로 죽었다. 93명은 법적으로 사형당했다. 9명은 자살했다. 197명은 사바크와 전투 중에 사망했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사바크가요? 고문은 했네요. 그죠? 하지만 그 당시 70년대는요. 냉전에다가 뭐 난리 났던 그런 산업개발 독재가 전 세계를 더 휩쓸던 시절 아닙니까? 한국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뭐 중동 전역이 다 그랬어요. 그런 와중에 고문이 없을 리가 없죠. 그런 시대가 그랬으니까. 그래도 너무 수가 적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팔레입이랑 한번 호메인이랑 비교해 볼까요? 1980년 단 1년 만에 호메인이는 약 800건에 대한 공개 처형을 만들었고요. 정치범을 최소 1,500명을 만들어 버렸어요. 1년 동안. 그 다음에 1981년 호메이니가 정치범을 모두 죽이라 그랬을 때 3,409명을 죽였습니다. 이게 팔렙이랑 비교가 가능합니까? 비교 불가능하죠. 이래놓고 팔레비의 폭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1988년 자기 죽기 1년 전에 정치범을 모두 처형하라 그래갖고 5,000명을 죽였어요. 이래놓고 팔레비의 폭정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너무 그렇게 과장하고 살면 안 되는데 너무 서방 언론, 호메니 정권 모두 짝짝꿍해서 이렇게 한 정권을 아주 바보를 만들어 놔버렸다고요. 또 서방 언론은 또 호메이니한테 정보를 또 왜곡하잖아요. 이 5,000명 죽였다는 것도요. 이것도 저는 믿지는 못해요. 5,000명 한 2, 3천 죽였겠죠. 예. 반으로 딱 자르면 될 거예요.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죽인 거란 말이죠. CIA가요. 1980년대 말 사바크 출신 일반 요원들하고 국장급 이상을 불러다가 녹취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런 증언을 받아내는데 팔레비의 사바크는 정보기관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인도적인 정보 조직이었다. 반면 호메이니의 새로 만든 정보부 사바마는 사바크보다 훨씬 더 잔혹했다. 이런 증언을 받아냈다. 국제법학위원회 말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팔레비는 폭군축에 끼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1970년대는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냉전하고 산업독재로 전 세계적으로 정치범한테 굉장히 가혹했던 시절이에요. 이란 옆나라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그게 공산 정권이 말이에요. 1976년 딱 한 해 동안 6,000명을 죽였습니다. 반면 팔레비는 같은 해에 암네스티 인터내셔널 적십자한테 모두 교도소를 개방했습니다. 와서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적십자가 얘기하기를 뭐 예전에는 모르겠는데 현재 이란에는 고문도 없고 고문 기구도 없고 흔적도 없다 그랬습니다. 호메이니 정권과 너무너무 다르죠. 호메이니 정권은요. 정치범을 수천을 모아놓고 고문하고 채찍질하고 공개 처형하고 돌로 쳐 죽이고 제가 좀 사진이 많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검열에 걸릴까봐 못 올립니다. 암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이란 공화국을 비판이 아니야. 비꼬는데 이란에서는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은 합법이지만 너무 큰 돌로 쳐 죽이거나 너무 작은 돌을 던지면 불법이다. 이러면서 깔깔댔다고.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 정권이. 그래놓고 적반하장으로 팔레비를 욕했다고 말이에요. 사바크도 욕하고. 사바크만큼 인도주의적인 정보 조직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어떠한 자료를 봐도 사바크는 국민들한테 함부로 대한 적도 없고요.
오로지 무장투쟁 세력을 잡아들이는데 매진을 했고 부정부패 잡아내는데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지 보통 제3세계에서 생각하는 그런 잔인한 비밀 조직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정보부장 파크라반 부인이 회고록을 남겼습니다. 호메이니를 레드카펫에 깔아서 터키로 정중하게 모시겠다. 이랬던 남편의 말을 호메이니를 레드카펫에서 돌돌 말아가지고 감옥으로 보냈다.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댔다. 1978년은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고 모두가 거짓말을 믿었다.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호메이니는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 거짓말을 계속 진실로 만들어갔고 서방 언론도 계속 그거를 진실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어떤 근거도 없이. 중국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수없이 많은 서구의 지식인들이여 모택동의 문화혁명을 지지하고 칭송했습니다. 멀리 있으니까 말을 함부로 하고 또 자기네들 스스로 지나치게 이상적인 정치적인 감수성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생각도 함부로 하고 말도 함부로 했다고. 장볼 사르트르하고 미셸 푸코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중에 후회할 행동을 계속 저지른다고 저렇게. 저 그래도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왜 저러느냐고 저기. 너무 멀리 봐서 그래요. 또 남의 나라 일이니까 또 말도 함부로 한 거죠. 지네가 직접 뭐 현장에 가서 보기나 했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더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국이 세계적으로 신뢰를 끝없이 잃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나라한테 계속 신뢰를 보내는 신채호 선생이 봤으면 뒤집어질 한국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근본도 없이 말이야 나라의 국보를 초국적 기업한테 넘겨버린 김현정을 무슨 이유로 좋아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응? 김현정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왜 김현정을 좋아하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윤석열이도 마찬가지였겠죠. 무슨 이유로 좋아했을까요? 다음 영상은요. 김현정이 무슨 매국노 짓을 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